10월 21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잠시 후인 오후 5시 우주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11년 7개월간 온갖 어려움을 딛고 발사대에 섰는데요. 우주 강국으로 가는 본격적인 발걸음입니다. 오늘 정치회의는 특집으로 누리호 발사 장면을 생중계할 예정인데요. 함께 힘을 모아 카운트다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감 막바지까지 대장동 고발 사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 공수처 국감에서도 여야 대결이 뜨거웠는데요. 민주당은 김웅 정점식 의원의 제명 요구안도 오늘 중 국회 윤리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곽상도 의원은 현직인이 아들에게 돈을 주자고 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녹취 파일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컸던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이죠. 어제 대선 토론회에서도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거셌는데요. 사과 대신 해명에 치중했던 윤 전 총장이 오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한 건데 유감 표명만으로 호남 민심을 가라앉히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누리호 관련해선 속보가 계속 들어올 예정이고요.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동이 좀 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오후 5시에 토종 발사체죠.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비상합니다. 원래 4시 발사 예정이었는데 추가적으로 밸브 점검이 필요해서 시간이 1시간 정도 뒤로 미뤄졌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속보를 보면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뉴스는 늘 정치부회에 걸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운영진들이 앉아 있지만요. 잠시 후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발사 장면을 지켜볼 예정인데요. 유 실장이 좀 길을 좀 많이 보내주기 바라고요. 자, 그 전에 정회원분들을 위해서 신혜원 체커가 오늘 발사의 의미 또 과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중계가 끝나면 오늘 정치 뉴스를 이어갈 건데요. 오늘 또 큰 뉴스가 많아요. 네, 상당히 많은 그런 또 그 정치 뉴스가 있고 대장동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한 속보도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정치부회의와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얘기한 대로 신체커 발제를 듣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전문가분들을 자리에 앉힐 예정인데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잠시 후 5시 하늘로 쏘아 올려집니다. 지금이 4시 38분이니까 약 22분 정도 남았는데요. 발사 10분 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장면도 저희가 생생하게 전달을 할 거고요. 또 전문가들과 함께 누리호에 적용된 기술, 또 발사의 의미, 앞으로의 과제 등을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신혜원 체커가 몇 가지 핵심 내용을 뉴스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하늘을 향해서 곧게 선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자, 지금 연료 주입까지 다 마쳤고요. 잠시 후 오후 5시 땅을 박차고 우주를 향해서 날아오를 예정입니다. 자, 그 후로 30분 안에, 그러니까 정치부의 시간 중에 성공 여부가 판가름이 나죠. 끝까지 본방사수, 오늘만큼은 정치부회의가 아니라 우주부회의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뉴스픽 발제에서는 누리호 발사의 의미와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미래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픽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이 공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입니다. 힘든 발전이지만 이러한 정도의 민군을 말하게 하면 전 세계 중국밖에 없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누리호는 A부터 G까지 100% 우리 기술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우주 발사체입니다. 2010년 3월 첫 삽을 뜬 뒤에 오늘 첫 발사까지 정확히 11년 7개월이 걸렸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였던 나로호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8년 전 2013년입니다. 세 차례의 도전 끝에 쏘아 올린 나로호. 당시에 우리나라 우주 기술은 걸음마 단계였고 따라서 해외 기술을 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단 로켓 중에 1단은 러시아가 그리고 2단만 우리가 개발했었고요. 당시에 발사대 역시 러시아로부터 기본 도면을 입수해서 국산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반면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 1, 2, 3단 모두 100% 우리 기술로 했습니다. 특히 1단에는 최고난도로 꼽히는 엔진 클러스터링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75톤 엔진 4개를 묶어서 정확한 정렬을 갖추고 또 정확한 타이밍에 3,000톤급의 폭발적인 추력을 내는 기술입니다. 이번 발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4개를 결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3월 달에 공개 되었는데 75톤 엔진 4개를 클러스팅해서 최초로 시험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누리호가 발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누리호는 지난 2018년 75톤 엔진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요. 올해 3월 1단 종합 연소 시험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오늘 발사가 최종적으로 성공한다면 러시아와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서 1톤급의 실용 위선을 띄울 수 있는 전 세계 7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릴 전망입니다. 자, 만약에 실패해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요. 해외 선진국들도 첫 시험에서는 성공률이 30%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장 내년 5월에 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고 계속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기술을 업그레이드 나갈 전망입니다. 첫 비행 시험에서 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한 30% 미만이라고 보통 얘기를 네네. 합니다. 낮은 성공 확률이지만 저희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그런 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일단 보고요. 그럼요. 예. 네, 오늘의 두 번째 픽은 숫자로 보는 누리호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우주 관련 영화의 클리셰라고 할까요? 난다긴다 하는 천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온갖 숫자와 씨름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때 우주 기술은 0.000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숫자와의 싸움이니까요. Something that looks at the problem numerically and not theoretically. Math is always dependable. For you, it is. Euler's method. That's it. 네, 누리호 발사 역시 1초 단위의 정확도 싸움입니다. 누리호의 높이는 47.2m, 대략 아파트 15층 높이라고 하고요. 총 중량은 200톤으로 성인 약 2,800여 명의 무게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물체가 순식간에 300톤급의 추력을 받아서 고도 약 700km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자, 누리호는 발사 127초 후에 대기권을 벗어나 고도 59km에서 1단 엔진을 분리를 합니다. 자, 이어서 233초 위성 덮개에 해당하는 페어링을 분리하고요. 2단 엔진을 켜서 추진력을 높인 뒤에 274초 고도 258km에서 2단 로켓도 분리합니다. 자, 우리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겠지만 967초, 그러니까 발사 후 16분 7초 후에는 1.5톤짜리 위성 모형을 분리해서 우주 궤도에 진입을 시킵니다. 이 마지막 16분을 위해서 누리호 엔진은 영하 183도 이하의 저온부터 3000도 이상의 고온까지 다이나믹한 온도 변화를 이겨내야만 합니다. 자, 최종 성공 여부는 발사 후 30분 뒤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발사 장면은 저희 정치부회를 비롯한 방송을 통해서도 생중계가 되는데 실제로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전남도원 우주센터 인근의 남열해수욕장이나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륙교 등에서 잘 보인다고 하는데요. 다만 안전을 위해서 발사장 인근과 바다 또 하늘길이 통제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은 누리호의 미래는 으로 꼽았습니다.
자, 어찌 보면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누리호의 최종 목표는 지구를 넘어서 달에 가는 겁니다. 오늘 발사를 잘 성공을 하고 네. 그러면 2030년에 달 착륙선을 이 우주로 보내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달 궤도에 이제 보내는 걸 넘어서 이제 지상에 이제 착륙하는 네. 그런 일들은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또는 일본, 중국 이렇게 3개국 정도만 네. 지금 성공한 되게 한 차원 높은 그렇죠. 기술이라고 이제 볼 수 그렇죠. 있는데요. 2030년 달 착륙 가서 이제 태극기 꽂고 오는 겁니까 그러면? 아, 예.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 네,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참여했습니다. 내년 8월 미국 스페이스 X 발사체에서 우리나라의 달 궤도 탐사선을 실어서 보내고요. 카메라가 보내오는 사진을 분석해서 어디에 사람이 내리는 게 좋을지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남녀 우주 비행사를 일주일가량 달에 체류시키고 2028년까지 달에 지속 가능한 유인 기지를 건설하는 게 바로 이 프로젝트의 주요 골자입니다. 우주선 캡슐이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드디어 플로리다 앞바다에 안착합니다. 스페이스 X의 우주선 크루 드래건입니다. 3일 동안 우주 여행을 마친 탑승객들은 우주선에서 내리며 손을 흔듭니다. Are the cows on the moon? You know, I hope there will be one day, but now, no, there aren't. What's your favorite space food? My favorite space food is pizza, which I had yesterday, and I'll probably have tonight for dinner also. 네, 억만장자 CEO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우주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호기심도 있겠지만 우주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삼으려는 사업가들의 비상한 촉이랄까요? 자,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위성입니다. 앨런 머스크의 회사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 1,700여 대의 초소형 위성을 우주로 보냈고요. 앞으로 4만 대가 넘는 위성을 지구를 촘촘히 둘러싸서 전 세계의 위성 인터넷망으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AI나 자율주행 기술 등이 더 개발되려면 위성 빅데이터, 독자 GPS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우주 산업의 개척자 대열에 낄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누리호 스페셜 뉴스픽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누리호 발사의 카운트다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체커의 뉴스픽이었습니다. 네, 떨리네요. 네, 함께 이제 카운트다운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자, 4시 35분부터 이제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는 이제 속보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이어가기 전에요. 그 전문적인 얘기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운영진들이 빠지고 지금 나머지 분들이 앉으셨는데요. 일단 제 오른쪽으로는 누리호 문제를, 나로호가 아니라 누리호죠. 자, 누리호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보도국의 윤영탁 기자가 함께했고요. 그리고 조선대의 오현웅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이시고 로켓 전공이시죠.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 우주인 1호 후보셨죠. 고산 에이틴벤처스 대표가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자, 아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오 교수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아까 이제 민간 우주 여행 장면도 나왔지만 또 우주 여행의 또 가슴 뛰는 부분, 또 휴먼 스토리 같은 거는 또 고 대표께서 좀 많이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들어오는 속보를 보면 현재 5시 발사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요. 현재 상황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장 인근에 김민 기자가 나가 있는데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현재 그 누리호는 컴퓨터가 통제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동 운영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발사 시간은 잠시 뒤인 오후 5시 정각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진행되고 문제가 없다면 1단 엔진에 불이 붙으며 발사가 시작됩니다. 다만 프로그램 결함 등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발사가 중단됩니다. 기상 상황도 좋은데요. 현재 이곳은 약간 구름이 낀 것 외에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정도입니다. 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정도라는 그런 김 기자의 설명이 있었는데 일단 5시 발사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발사 뒤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
누리호는 남쪽 방향으로 발사됩니다. 발사의 모든 과정은, 그러니까 비행의 모든 과정은 16분 7초가 걸립니다. 1단과 위성 덮개 2단이 차례로 분리되고 3단이 위성 모양을 지상 700km 궤도에 놓으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우주센터와 제주도, 팔라우 세 곳에서 실시간 추적이 들어갑니다. 성공 여부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사 뒤 30분쯤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속보가 들어오면요, 김 기자가 추가로 좀 전해주기 바라고요. 오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에 추가 발사가 예정돼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5월에 2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통해 4차례 더 추가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 8월에는 우리가 만든 달 궤도선이 달로 향하는데요. 미국과 함께 사람이 달 어디에 내리면 좋을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정부는 2030년 달 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 달을 향한 여정도 순조로운 첫 발을 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 나가 있는 김민 기자를 연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좀 취재해 주고요. 관련 속보도 전해주기 바랍니다. 자, 현장 분위기 좀 들어봤고요.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 분다 뭐 얘기를 들었고 지금 이제 그 정해진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윤 기자, 네. 원래 이제 4시 발사 예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1시간 일단 미뤄진 상태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앞서 누리호 발사는 4시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차례 연기되면서 1시간 미뤄져서 이제 좀 10분 정도 뒤인 5시에 발사를 하는데요. 발사대 이와 관련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발사대 하부 시스템 중에 지상 설비 안쪽에 있는 밸브가 있었는데 여기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 사람이 직접 가서 고쳐야 된다. 네. 발사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여러 시스템들을 또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때문에 1시간 정도 미뤘다. 하지만 다행히도 관리위는 발사체 자체에는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김 기자의 설명도 들어봤지만 보통 이제 시퀀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계획된 순서대로 지금 발사 시퀀스가 가동된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10분 전이 되면 발사 자동 운용 장치가 가동되는데 네. 지금 현재 아까 나온 화면으로도 보면 이제 기립 장치까지 모두 네. 철수가 됐는데 3시 지금 이제 55분에 8분 전이니까 가동이 됐겠네요.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한번 가동되면 수동으로 중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발견되면 발사 시퀀스가 알아서 자동으로 발사를 정지해 버리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나로호도 2009년 첫 발사할 때 이 자동 발사 시퀀스가 정지돼서 연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뭐 아까 밸브 얘기도 나왔고요. 이제 일단은 이제 자동 장치가 이제 가동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과정은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기립 과정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료 충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은 자동 시퀀스 단계가 들어가 있는 단계로 알고 있어서 그 밸브를 아까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라는데 그거는 별로 큰 문제는 아닌 네, 모양이죠? 그 부분은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할 일이고요. 그쪽에서 판단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들려오고 있어서 발사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게 가동이 됐기 때문에 수동으로 멈출 수는 없고 지금 한 7분 정도 발사 시간이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자동으로 멈출 수는 있지만 인위적으로 그거를 가서 멈출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어제 이제 기립 작업부터 쭉 이제 지켜보셨는데 그 어떻습니까? 한번 지켜보신 그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조립동에서 조립을 완료를 하고 그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차량으로 이동을 했는데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1.8km 정도 되는 거리를 한 상당히 천천히 1시간 정도에 가더라고요, 1시간 정도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발사체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의미하는 건 굉장히 발사체를 저희들이 이제 그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렉터라고 하는 발사체를 그 세우는 과정, 그리고 세웠을 때 이 바람으로부터 어떤 그 발사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이렉터나 그다음에 지상 고정 장치 등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그 현장 영상을 좀 보면요. 지금 이제 어떤 상태인가요? 이제 네, 지금은 저쪽 그 엠비리컬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연료 충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막바지 단계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네네, 막바지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속보가 계속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가면서 일단 진행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4시 54분 58초, 이제 55분이 됐기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약 5분 5분 후에 전입니다. 발사가 이뤄지게 되고요. 그 직전에 이제 카운트다운이 진행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체커. 그 아까 이제 뭐 발사 시간 얘기도 이제 윤 기자가 잠깐 얘기를 했고, 그 발사 시간은 어떻게 정해졌고, 지금 아까 이제 김 기자가 설명은 했지만 날씨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가 좀 흐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발사를 위한 기온 조건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사이로 알려졌는데 현재 기온이 약 17도 정도로 적당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 바람도 초속 15m에서 순간 최대 풍속 21m를 넘으면 안 되는데 현재 기자가 살랑살랑 분다 이런 표현을 썼죠. 현재 풍속이 초속 3m에서 4m 사이로 안정적인 편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가슴을 졸이게 했던 게 이른바 고층풍인데요. 지상에서는 잔잔한 바람이 10km 상공에서는 초속 70km까지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관측 장비를 띄워서 분석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특이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아까 뭐 하늘이 허락한 시간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 뭐 누리호 발사의 마지막까지 날씨가 좀 변수가 됐습니다. 네, 하늘이 허락한 시간이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된다는 얘기일 텐데요. 자, 발사 전에 제가 사실 이제 고 대표님 심경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 1호 우주인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신체커 발사할 때 이제 민간 우주 여행 장면도 잠깐 나왔는데요.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제 고 대표님의 심경을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네. 러시아에서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우주인 한 명 보냈는데 네.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자들이 우리가 만든 로켓으로 하늘로 향한 문을 여는 순간이어서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네. 굉장히 우리 우주 개발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10여 년 넘게 개발해왔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저 발사대에 발사체가 서 있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현장 장면을 저희가 계속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연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제 발사 준비가 상당히 이제 막바지로 간다는 느낌은 드는데 뭐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없는 거죠. 뭐 이게 뭐 발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소식은 없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 그 하얀 연기가 뭐냐 하얀 이런 연기, 거를 저도 또 궁금해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액체 산소여서 산화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 설명을 또 해주시면. 네. 네, 일단 그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연료하고 산화제를 섞어가지고 응고를 시키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점화를 하게 되면 추진을 얻는 시스템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액체 연료잖아요. 네, 오늘은 액체 연료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그 연료하고 그다음에 그 극저온 고밀도의 액체 산소라고 하는 산화제를 충진을 해서 이 부분들을 혼합시켜줘야지만이 추진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냉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주입 직후부터 주변 공기와의 영향으로 증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화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흰 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윤 기자, 네. 발사가 만약에 이루어지면요, 저희가 이제 카운트다운 장면을 이따도 저희가 뭐 중계를 하겠지만요, 발사 이후에 16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신혜원 기자가 또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줬는데 짧게 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2분 7초 정도 뒤에, 그러니까 127초 뒤에는 고도 59km까지 오릅니다. 여기서 가장 큰 1단 추진체가 분리가 되고요. 이후 2분 가까이 날아서 233초, 그러니까 3분 53초 정도 지나게 되면 고도 191km 지점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기 마찰이 거의 없는 공간인데 거기서 페어링이 분리가 됩니다. 이 네. 페어링은 이제 이번 위성 같은 경우 이번에는 더미 위성을 싣고 가는데 위성을 싸고 있는 그 덮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네. 무슨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까? 저는 이제 카운트다운 목소리인 줄 알고요. 예, 계속 이어가죠. 네네네. 그래서 이 페어링이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중요한 게 나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로 발사 때 이 페어링이 반쪽만 분리된 적이 있어서 또 발사를 실패한 적이 한 번 기억납니다.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로부터 50초 정도 뒤에는 4분 34초에 2단 로켓가 분리가 되고요. 또 이후엔 3단 엔진만으로 11분여를 더 날아서 발사 16분 7초 거기에 목표 고도인 700km 이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윤 기자의 설명이면은 목표 고도인 700km에 이르는 시간이 한 16분 7초다.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 한 16분 정도 지나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10,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그런 9, 얘기잖아요. 8, 카운트다운 나오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됩니다. 6, 5, 4, 3. 엔진 점화.
그때 현장 발사할 때 현장 취재도 한번 했었는데 네. 그때보다는 소리가 확실히 네. 더 큰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 불꽃만 갖고 성공 여부를 좀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저 불꽃만 가지고는 좀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비행 데이터를 보고 저희들이 시퀀스별로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누리호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이제 발사대를 딛고 출발을 해서 우주항공을 향해서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16분 7초 후에 저희가 성공 실패 여부를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도 있었는데, 사실 뭐 이번 뭐 성공하면 뭐 당연히 좋지만 이제 실패를 한다고 해도 실패는 아니죠. 저희가 그걸 또 경험을 삼아서 내년에 좀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소중한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성공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첫 발사체를 만들어서 발사를 했을 때 이 우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30% 정도밖에 성공률이 안 된다고 그렇죠. 하고 1차 발사 성공률이 30%가 안 된다는 네, 게 그렇다고 보통이죠. 하고 나로 때도 처음에는 발사 시퀀스가 정지됐을 정도로 좀 돌발 상황이 있었는데 네. 지금 돌발 상황 아직까지는 알려진 돌발 상황 없이 네. 굉장히 네, 누리호가 날아가고 있는 지금 것 뭐 정말 좀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출발하기 직전에 그 서 있는 위용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감격스러움을 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고, 자, 조금 전에 누리호가 이제 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우주 상공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저 화면으로만 봐서는 이제 정확하게 아직까지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그 화면을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누리호가 이제 우리 기술로 처음 만든 로켓이잖아요. 엔진 성능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일단 지구 중력장을 거슬러서 추진을 내고 비상하기 위해서는 일단 로켓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75톤 엔진을 4개를 클러스팅해서 300톤의 추력을 내는 기술을 쓰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4개의 엔진들이 각각의 싱크가 잘 맞아서 최적화되는 엔진 추력을 낼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고, 그다음에 향후 이제 달 탐사나 또는 행성 탐사를 가는 데 있어서는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기술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단 로켓에는 그 엔진 4개가 이제 붙어 있는 네. 클러스터링 기술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클러스터링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난이도가 높은 거죠? 네, 일단 이번 클러스터링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기술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4개의 엔진을 묶어서 최대의 추력을 내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정밀 제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기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누리호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로켓인데 그 좀 이름도 비슷하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고, 또 기억에 나로호가 많이 있잖아요, 윤 기자. 네. 그 앞서 발사한 나로호하고 누리호는 어떻게 달라요? 일단 아까도 재원으로 해서 크기나 비교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크기가 더 큽니다. 2단 발사체인 나로호는 33m였는데 누리호는 13m 이상 더 길어서 잠시만요. 이제 네. 누리호 1단 로켓 분리가 성공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요. 네. 그 아까 이제 16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윤 기자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발사를 한 지 4분 가까이가 좀 지났는데, 원래 예상대로라면 2분 7초 뒤에 1단 추진체가 분리가 되는 거니까 지금 성공했다고 지금 자막으로 속보가 나오는 걸 보면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3분 53초 지점, 그러니까 고도가 아마 이제 저희 시야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 고도 191km에서 페어링이 분리가 되는데, 이젠 잘 안 이 과정도 보이네요. 좀 굉장히 멀리서 보이네요. 멀리 중요한 보이네요. 과정입니다. 따로 그 지상에서 그 훈련도 많이 하잖아요. 페어링 분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을 감싸고 있는 그 덮개가 그 분리가 되는 그 시점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관건이 2단 로켓이 이제 점화가 되는 258km 지점, 그러니까 약 4분 34초, 거기서 2단 로켓이 어떻게 잘 정상적으로 점화가 되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언제쯤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아까 16분 7초라고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발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인공위성이 아니라 더미 인공위성을 이제 목표 궤도에 올려놓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아무리 더미 위성이라고 할지라도 목표 궤도에 안착해서 성공으로 돌고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요. 이 위성이 쏘는 신호, 즉 궤적을 분석하는 데 약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서 발사한 지 30분이 지나면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기자, 지금 누리호 2단 로켓도 분리에 성공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네요. 네, 큰 고비를 넘긴 걸로 보이고요. 네.
이제 남은 과정이 아까 마지막 과정을 좀 설명을 하면은 페어링하고 네. 네, 어떤 과정이 남은 거죠? 2단 로켓까지 분리가 2단 로켓이 됐으니까요. 분리가 됐으니까 이제 3단 엔진으로만 지금 누리호는 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였던 큰 덩어리 페어링은 두 2단 개가 로켓 전에 분리가 되는 그렇죠. 거죠. 떨어지고 3단 로켓으로만 날고 있는 거고요. 이제 11분여가 이제 더 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16분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16분 7초 이제 목표 고도 700km 이르는 시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누리호가 5시 정각에 이제 발사를 해서요. 지금 이제 순조롭게 1단 로켓, 2단 로켓까지 분리하는데 성공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지금 들어온 속보로는 네. 페어링 분리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잘 예정대로 예, 계획대로 아직까지는 가고 저희가 있는 이제 것 계획한 같습니다. 대로 지금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 지금 과정을 쭉 저희가 쭉 이제 윤 기자가 중간중간 속보를 반영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까지의 과정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의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 시험 발사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1단 엔진, 네. 그리고 2단 엔진, 그리고 각 단분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각 단분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페어링까지 분리하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단분리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는 말씀이시죠? 단분리라고 네, 단분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지난번 나로 발사 과정에서 페어링 분리가 실패함에 따라 가지고 발사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단분리라고 하는 부분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발사 장면을 물론 생중계를 했지만요. 상당히 또 다시 보고 싶은 장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그 누리호 발사 장면을 다시 한번 좀 영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장면이 네. 지금 다시 보여지는 장면인데요. 방금 이제 무언가 분리돼서 떨어지는 장면이 보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계속 시간과 지금 함께 발사 장면 다시 한번 좀 보고요. 네네. 네. 네, 지금 이제 누리호가 이제 발사대를 박차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박수 쳐도 들리진 않아요. 네. 네. 제가 이제 현장을 연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5시 정각에 발사가 되는 장면을 지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찍은 각도에서 본 영상을 거죠. 보고 아까는 이제 있는 근접 것이고요. 촬영 영상을 저희가 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생각보다 많이 껴있네요. 아까 봤을 때는 맑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고 걱정했던 그 위에 상공 10km 정도의 거의 바람도 사실은 누리호가 날아가는 데 있어서 운행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는 없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속보로는 500km 지점을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3단 엔진을 지금 켜서, 500km를 통과해서 네. 순항 중이라는 그런 네. 속보가 또 막 들어왔네요. 아까 이제 700km까지 도달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일단 뭐 큰 이상이 없는 한은 지금 500km까지 통과했으니까 네. 3단 로켓은 또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제일 관건이 2단 로켓이 이제 점화가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단 로켓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거의 뭐 그러니까 8분 음선 넘지 큰 않았다. 고비는 넘겼지만 네. 그래도 아직 남은 또 절차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뭐 미리 지금 뭐 예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아무튼 그럼 현재 비행고도 500km 지점을 지금 도달한 상태고 상당히 그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그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저희가 이제 발사 시간 이후부터 16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5시 한 16분 7초 정도 되면 저희가 성공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정부의 브리핑도 그 시간 주변에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정부 브리핑이 좀 나온다고 하면요. 저희가 또 현장을 연결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이제 뭐 사실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누리호 발사가 성공한다면 그 의미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의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우주기술 강국으로 접어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력으로 위성을 개발할 수 있고 자력으로 발사가 가능한 국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 우주기술 강국이라고 하는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가의 위상이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산업기술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속보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목표 고도가 700km 지점인데 현재 누리호가 고도 600km 지점을 통과했고 순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이제 도착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5, 6분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제 정말
무사히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성공 소식을 이제 알려오기를 저희가 기대해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얘기를 이어가겠고요. 자, 지금 이제 오 교수님께서 이제 우주 강국으로 가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신호탄이라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윤 기자 전에 이제 아니 신체한테 물어볼까요? 근데 나로 발사에 성공했을 때 우리나라가 11번째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이제 신체과 설명을 들어보면은 세계 7대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나로 발사에 성공했을 때 이제 세계 11위권의 우주 발사 기술을 갖췄다라고 해서 16번째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을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누리호 발사가 최종적으로 성공을 한다면 지금 뭐 그럴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봅니다만 이 중량 1톤 이상의 실용급 위성을 쏘아올린 전 세계 7번째 나라로 올라설 전망인데요. 이 1톤급 위성 쏘아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뭐 이란, 북한도 우주 발사국이지만 모두 300kg 이하의 위성만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표 고도 700km 지점에서 위성 모사체를 분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600km 지점까지는 순조롭게 저희가 통과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아마 아까 이제 500에서 600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고 이제 700km에 도달했다는 소식도 곧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저희가 또 전문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아까 그 발사 직전에 저희가 이제 고 대표님 심경도 좀 여쭤봤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누리호 발사해서 지금 이제 순조롭게 가고 있는 장면을 지켜보시는 심경이 어떠신가요? 사실 마음 졸이면서 봤는데 너무 네.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 그렇죠. 정말 저도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 조심스러워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제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1호 우주인 후보셨고 또 아까 이제 우주 강국으로 가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주 발사체 시대가 열렸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미를? 우선 지금 우리 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네. 국가적으로 우주에 그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 동시에 우리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네. 우주 개발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도 한 300여 개 이상의 민간 회사가 참여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스타트업 중에서도 로켓 발사체를 만드는 스타트업, 그리고 인공위성을 만드는 스타트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업적으로도 이미 우주에 꽤나 많이 진입해 있다. 우리가 우주 시대를 많이 잘 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조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여러 기업이 참여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크게 보면은 지금 일단은 우리 정부 주도로 우주를 향하는 길을 열어주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스페이스 X 화면도 나오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우주에 가는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도 아까 그 장면도 저희가 만들었고, 봤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주가 이제 꿈의 대상 이런 곳이 아니라 이미 산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산업의 각축장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 주도로 우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점 더 민간의 이 우주의 개발의 영역을 좀 개방해 주실 수 있다면 그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이에 이제 비행 고도가 650km를 통과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누리호의 그 목표 고도는 700km입니다. 700km에서 마지막 그 위성 모사체를 분리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이제 실제 위성을 싣지 않고 이제 위성 모사체를 실었다는 설명을 아까 윤 기자가 했고요. 이제 700km에 도달해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성공 소식을 아마 저희가 듣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2분 안에 지금까지의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저희가 좀 기대하면서 좀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고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고 이제 우주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제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앞으로의 우리 우주항공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누리호 발사가 이제 거의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걸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하지만 이제 기뻐할 시간도 잠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라는 더 큰 과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호보다 15배 무거운 위성을 이제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은 갖게 됐지만, 보면 일본이 19톤, 미국은 23톤의 물체를 이제 이미 궤도에 올려놓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체 연료 부스터 장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송 능력이 더 큰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누리호를 개량해서 잠깐만요, 윤 2023년에 기자. 지금 이제 3단 엔진 정지 확인이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건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오 교수님? 네, 일단 3단 엔진 정지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700km 근방에 도달했을 때 이제 네. 위성을 사출하기 전에 일단 엔진이 정지되는 과정이기 아, 때문에. 그러면 뭐 저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게 정상적인 지금 과정인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목표 지점인 고도 750km 지점에, 아니 저기 700km 지점에 네. 지금 이제 도달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지금 시간이 5시 15분 40초입니다. 약 한 25초 정도 있으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까지의 과정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한 20초 후에 저희가 최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성공한 걸로. 아니,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건 누구나 똑같은 거고, 네. 이제 윤 기자가 너무 이제 성급하게 그 얘기를 해서 저희가 끝까지 신중하게 알겠습니다. 판단을 네. 해야 되니까요. 네. 잠시 아까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리면, 누리호를 개량해서 2023년도에 이제 무게 500kg을 올릴 수 있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발사하고 2030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달을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할 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저희가 예정됐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관련 소식이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동시에 세 군데에서 이 궤적을 아까 잡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뭐 제주에서도 하고 또 나로 우주센터에서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태평양 쪽에서도 뭐 지금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아무튼 지금 궤도 추적을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팔라우 섬인가요? 맞습니다. 아, 맞죠. 네, 그렇게 세 군데에서 지금 이제 궤적을 이제 계속해서 쫓고 있고, 이제 관련된 속보가 저희가 지금 이제 누리호 위성 모사체 분리가 성공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성공한 거 아니냐? 지금 발사한 지 예. 17분여 정도가 지났는데 위성 모사체가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분리가 성공을 했고 이제 성공 여부를 분석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분리는 성공했고 이제 그 위성 이게 분리가 되기 성공을 했는데 이제 네. 궤도에 진입했는지 또 신호를 궤도에 잘 받고 진입했는지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네. 그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현재 거고요. 분석 중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저희가 지금 갖게 되는데, 교수님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걸 지금 과정을 분석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처음 시나리오대로 과정은 다 끝난 거죠. 위성 처음에 모사체 시나리오대로 분리까지 과정들이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초반에 시뮬레이션 한 대로의 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엔진도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2단, 그다음에 단 분리에 이어서 페어링 분리, 그리고 위성까지 그 사출되는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면 정상적인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계획했던, 사실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사실 이제 1차 발사 성공률이 한 30%가 안 된다, 대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여러 번의 이제 실패 경험이 있었고, 오늘 저희가 이제 1차 발사기 때문에 물론 성공하면 좋지만 상당히 이제 신중한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자,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속보를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는 다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 상태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윤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그 궤도에 제대로 진입했는지 이제 막바지 상황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현재까지의 과정은 성공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나머지 그 남은 분석을 통해서 정부가 최종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예정돼 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하면 모든 1, 2, 3단 분리는 다 성공했고요. 네. 또 페어링 분리도 성공을 한 상태고 또 위성 모사체 분리 모두 성공한 상태입니다. 최종 발사 성공은 아직 이제 분석 중이고요. 위성 모사체가 적절한 고도에서 속도를 유지해야 성공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정부 브리핑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6시 30분에 공식 발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 여부 자체를 그때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분의 신호를 받아서 네. 성공 여부는 알 수 있는데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오늘 그 발사에 대한 브리핑을 6시 반에 네. 한다고. 자, 그렇다면 알려왔습니다. 성공 여부에 대한 그 30분 후에, 그러니까 발사부터 30분이니까 한 5시 반 정도가 될 것 네. 같은데, 그때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는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정상적인 비행 궤적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군요. 네. 그 발사 과정에서의 전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최종적인 발표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그 1단 로켓 분리, 또 페어링 분리, 2단 로켓 분리, 3단 위성모사체 분리까지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 그런 장면을 저희가 지금 생중계로 이제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의 과정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그 궤적 등을 이제 분석을 해서 아마 잠시 후에 아마 정부에서 성공 여부를 판단해서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그 전반적인 상황을 다 종합한 정부 브리핑은 6시 반 정도에 지금 예정이 돼 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는 했지만요. 그 조심스럽게 그 누리호 발사가 만약 최종적으로 이제 성공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그 성공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오 교수님?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국의 발사체로 자국이 개발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그 우주 강국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업적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가 더 첨가할 건 없어요? 나로 발사의 누리호 성공의 잠깐만요. 지금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 비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술진들이 누리호 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앞으로 약 3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마치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마치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성공 실패 여부에 대한 그런 발표는 아니었고요. 일단 지금 데이터 분석 중이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봤듯이 일단 그 예정됐던 과정은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이제 최종적으로 궤도에 제대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최종 발표는 그 분석이 끝나는 대로 그 발표한다는 얘기였고요. 자, 지금까지의 과정 저희가 쭉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윤 기자가 아까 이제 1단, 2단, 3단 로켓 과정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뭐 어제 이제 기립 과정부터 쭉 아까 이제 발사 조금 전까지 좀 지켜보셨는데 저희가 뭐 아마 최종적인 그 정부 브리핑은 아마 저희 프로그램에서 소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오늘 상황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쭉 좀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인들 주목하는 건 발사체에 대해서만 주목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사대에 이동할 때까지 그리고 발사체를 기립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런 지상 지원 장치 그리고 발사체를 추적하는 기술들 등등등이 종합적인 부분들이 저희 발사체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사체뿐만이 아니라 발사체를 발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기술들까지 이번에 모든 것들을 확보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뭐 고 대표님 한 말씀 좀 정리할 기회를 드릴게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차분차분 한 단계 한 단계 지나면서 지금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순간을 다시 되돌아보면 굉장히 대단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사실 이런 기술적인 걸 떠나서 뭐 이런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우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세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력으로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에 띄울 수 있는 그 시작을 열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은 나 우주에 뭔가 기여할 수 있다. 나도 우주인이 되고 싶다. 뭐 우주에 로켓을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어려웠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이제 고 대표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요. 지금 현장에서 뭐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면서요. 진짜 아직 늦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늦었어요. 우주여행 한번 하고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제가 현장 분위기도 좀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워낙 또 전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었고 맞아요.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 뭐 이제 성공 여부에 따라서 또 메시지를 또 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송영길 대표, 뭐 이준석 대표 여야 지도부도 함께 방문을 했고 일단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혹시나 하는 만약에 이제 추락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역 문제 때문에 이제 뭐 발사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폐쇄를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사 현장을 직접 이제 보고 싶은 관광객들이 또 많이 몰려서 맞아요. 네. 네, 현장에 붐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뭐 주변에서 뭐 이제 한국우주연구원과 뭐 과기부는 물론이고 또 유튜버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현장 중계도 생중계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미래를 보여주기 그래요?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누리호 발사 속보 지금까지 전했는데 이륙 후에 모든 비행 전차를 마치고 최종 성공에 근접했다는 이제 데이터 분석 중이고 사실상 그 모든 비행 절차는 이제 성공했다는 그런 기분 좋은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자, 이어지는 속보는 저희가 정치부회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수시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전해주신 이제 오현웅 교수님 또 고산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어서 윤 기자도 수고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어서 관련 속보 좀 다뤄가면서 정치부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리호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 관련 속보 들어오면 저희가 수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치부회의로 이어갈 텐데요. 일단 유정화 상황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차례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한 이재명 지사, 대정동 의혹의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죠.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일 경기지사직에서 사퇴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앞으로 남은 일정과 과제는 뭔지 또 오늘 여러 가지 국회 속보들도 국회 상황실에서 정리했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 장면에 이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는데요. 또 류 실장은 류 실장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국회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국감 2차전도 뜨거웠죠. 대장동 의혹 관련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임명부터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문제까지 핵심 쟁점을 놓고 다퉜습니다. 여야의 설전 빼놓을 수 없었죠. 지금부터 어제 국토위 하이라이트만 2분 컷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에 여당 대통령 마이크 빼세요. 마이크 빼세요. 마이크 빼세요. 판사,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하자만 합의했잖아요. 그따 그건 안 쓰기로. 안 하면 저게 뭐예요?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좀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신 적 없습니까? 여기가 범죄인 취조한 제가 묻는 것만. 초과 이익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자, 유동규입니까?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공모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그럼 지사님은 안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안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밴데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리가 정해진과 다르게 가봐둡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팀장이 과장, 부장, 국장, 부사장, 이사, 상무, 사장 이쪽에서 채택을 안 했어요.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그건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과의 설전은 대선 토론의 전초전이었다고 할까요?
어쨌든 이재명 국감 2차전도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의혹의 재탕이었다는 건데 민주당은 승리를 자평했습니다. 한 방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이미 한 방 맞은 거죠. 국민의힘이 한 방 맞았다. 김용판부터 시작해서 이게 너무 부실한 질문으로 얼마나 실체가 없었는지가 다시 확인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그 평론가께서는 그러더라고요. 100억 원짜리 광고를 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은 1차전보다는 나아졌다 평가를 했는데요. 프랑스 가서는 5대0으로 졌고요. 예. 어저께 국토부 독일 가서는 3대2로 지고 왔어요. 김은혜 스트라이커가 워낙 두 골을 넣어서. 네, 김은혜 의원 초과이익 환수 조항 넣을지 말지 누가 결정했느냐 파고들었죠.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입장을 번복했다면서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락가락하며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여놓더니 급기야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뻔뻔하게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분에 대해 최근 언론 보도를 알았다고 하루 만에 발뺌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진실을 은폐하고 있을 것이라고. 네, 이재명 국감을 포렌식 정밀 분석했다는 원희룡 전 지사는요. 이 지사의 치명적인 실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다가 압수수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까지 알고 있다는 걸 드러냈다는 겁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네,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침대에 누워 있었다라는 보도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약을 먹었다는 얘기는 처음 나왔죠. 원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행동이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당하는 데 대한 항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 집안에서 갑자기 내 서열이 밀리면 갑자기 밥 안 먹고 하는 경우도 있고 수면제 먹고 문 닫고 이런 수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출시킨 게 이재명 지사의 우선 치명적인 실수였고요. 지금 토사 구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의 시위죠. 네, 또 이 지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경로를 주목해야 한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2시간가량 통화한 사람이 있다. 이 지사의 복심이자 유 전 본부장을 달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여전히 이 지사와 가깝다는 주장입니다. 완전 복심 그리고 현재의 복심 외에는 그걸 통화를 해서 유서를 쓰고 자살하거나 또는 위협 사격 나를 버리면은 당신도 타격을 입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느 정도 위협 사격의 강도를 어느 정도 높일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걸 달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당시의 상황이 담겼을지 모를 휴대전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창 밖으로 던졌죠. 이 전화기는 지금 경찰에서 비밀번호를 풀고 포렌식 중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2차례 국감 전투를 마친 이재명 지사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홀가분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오늘은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에 부실 수사를 했다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했는데요.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대출 비리범보다 더 죄질이 나쁩니다. 당연히 구속되고 장기 실형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대장동으로 구속될 사람은 민간개발 압력 부리치고 절반이나마 공공개발한 이재명이 아니라 대장동 대출 비리범 비호한 윤석열 후보입니다. 네, 이 지사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야겠죠. 이르면 내일 혹은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경기지사직을 사퇴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정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께도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의 원팀을 위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도 빨리 만나야겠죠. 송영길 대표는 이 막걸리 회동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주선자로 나섰습니다. 지금은 좀 우리 총리님 좀 쉬시게 하는 게 도리 같아요. 막 이렇게 보채는 것보다는. 그래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이번 국감 끝나고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고 나면 바로 좀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상처가 그리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요, 이낙연 사랑해라는 현수막을 이렇게 거리에 걸고 이 지사에 대한 지지의 마음 이어가고 있죠. 이 전 대표는 해단식 후에 일주일째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은 돼 있지만요. 아직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경선 결과를 발표한 직후에 이 지사의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죠. 최근에는 이 당내 화합 분위기 형성이 우선이고 또 대장동 의혹의 수사 상황 그리고 대장동 의혹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유심히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장동 의혹의 수사 상황도 잠깐 살펴보고 갈 텐데요. 검찰은 어제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모두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는 8시간 정도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대질 신문은 없었고 정영학 녹취록도 들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비 대상이 된 50억 클럽 중에서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현역인이 아들에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내용이 녹취록에 담겨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법사위 종합감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검찰의 대장동 의혹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특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까지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 늦어요, 수사가. 김만배 씨 소환한 것도 많이 늦고 그리고 김만배 씨 영장을 기각당하잖아요. 기각당할 영장을 또 청구한다는 것도 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성남시장 그 시장실을 압수수색을 자꾸 빼놨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자꾸 되는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검찰총장이 패싱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의혹도 있고 압수수색의 굉장히 부실한 측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또 중요 피의자 신병 확보를 부실 수사를 통해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불협화음도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결국 검찰 수사 역량이 없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경실련조차 하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과 의지에 대해서 우리 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특검법을 최종적으로 저도 특검법 합의를 여러 차례 해본 사람입니다만 과연 이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수사가 그러면 언제 개시되며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까지 그럼 검찰은 팔짱 끼고 손 놓고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특검의 문제는 결국은 국회의 권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회계사까지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 4인방을 오늘 또다시 모두 소환해서 조사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압수수색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했던 성남시청의 시장실과 비서실도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수사를 시작한 지 28일 만입니다. 대장동 국감을 마친 이재명 지사 앞으로의 본격 대선 행보까지 다정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대 이상 국감 마친 이재명 본격 대선 행보. 검찰 부실 수사 질타한 여야. 네. 자, 저희가 누리호 발사 장면을 생중계하는 우주부 회의를 진행하느라고 저희가 이제 사실 준비한 내용이 더 많은데 아마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못하는 대목은 저희가 내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오늘 검찰의 그 수사 속보를 좀 짚어볼게요.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에 성남시 검사와 수관 23명을 성남시 보내서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밝히기 위해선 시장실 자료가 필수적이지만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청 첫 압수수색을 이후에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계기로 이 지사와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 관련 지시에 관해선 정진상 부실장과 이메일로 주고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박마커가 준비한 건 오늘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좀 각오하고 있고. 자, 여기서 국회 상황실 정리를 하고요. 이제 조익신 멘토가 준비한 톡 쏘는 정치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황실에서 대장동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엔 고발 사주 의혹 쪽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사이에 통화 파일이 공개됐죠. 민주당은 김 의원이 말한 저희, 그 뒤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사주범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탄핵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풀 열쇠 가운데 하나였죠.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통화, 그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된 고발장, 누가 만들었느냐, 힌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김 의원과 조 씨 간의 진실 공방이 있었죠. 이 이름 석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고발장을 할 때 이제 그 대검을 찾아가는 느낌을 있잖아요. 그렇죠.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와 윤석열 그리고 손준성 후냄,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으로 이어지는 깐부 동맹을 맺었던 게 아니냐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해당 발언의 주인공 김 의원의 입장을 듣지 않을 수 없겠죠. 일단 본인이 말한 저희, 검찰은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은 검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검에서 건너온 자료면은 제가 왜 대검에 좋은 이야기를 잘 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저도 미루어 짐작한 바로에 의하면 검찰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은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이 없다던 당시 상황, 무슨 이유인지 유독 저 부분만 뚜렷한가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을 꺼낸 부분에 대해선 다시 기억이 흐릿해졌는데요. 마치 제3자에게 이야기 같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마치 검찰에서 검찰이 이런 시비거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차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도 언론의 악의적인 짜깁기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통화 녹취 전문을 보면 윤 전 총장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 녹취 전문, 이분이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고발사주 TF 단장 박주민 의원입니다. 녹취록 전체를 보면요. 이건 검찰 내부, 특히 검찰의 상당한 고위급과 사전 모의, 또 긴밀한 연락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 내부의 고위급 인사 김남국 의원은 그분으로 혐의를 좁혔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에 되게 어떤 사건, 고발 사건 다 보내면요, 다 배당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다 밑에 관할 부서로 다시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이거를 직접 대검찰청에서 다뤄가지고 수사를 해놓을 수 있게 한다. 그러한 어떤 배당 시스템을 뛰어넘어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바로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는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전현직 검사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명백한 총선 개입이라며 그분의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겠지만 되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시나 또 사후 보고, 사전 보고 이게 됐다는 진술이 나오면 윤석열이 이제 사주범이 되는 거고요. 고발 사주 의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윤 전 총장과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양강 다툼을 벌이고 있죠. 홍준표 캠프의 비판이 매섭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영선거 추진단 TF팀을 만들어서 그 의혹에 대해 감찰과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당으로서 소속 의원과 또 윤 후보가 직접 연루된 검당 유착 또 고발사주 사건과 진실이 밝혀지면 결과에 따라 당이 책임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당 유착이라 민주당 지도부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검찰의 힘과 국민의 힘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검당 원팀이 된 선거개입 불법 정치 공작을 벌인 것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불안한 심리를 슬쩍 건드렸습니다. 여든 야든 대선 후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당내에서도 이걸 애써 무시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런 부분들을 애써 무시하고 가장 좀 도덕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강해 보이는 이쪽으로 쏠려 있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변수가 해소되지 않은 이상은 변동이 언제든지 남아있다. 정작 윤석열 캠프는 고발 사주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죠. 한마디로 김응원이 말한 저희에서 우리는 빼달라는 건데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도대체 김웅 의원은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 고소장이 넘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이 고소장을 써준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가가 도대체 누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엄중한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밝혀주기를 우리도 바라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민주당도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대한 진척을 특별히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낼 기회인데요. 공수처로서는 정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될 사건인데 출석을 해서 떳떳하게 밝히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누구든지 진실 발견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고요. 언제 어떻게가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저는 진실은 곧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혀라. 김웅 의원을 정조준한 겁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오늘 26일 이후에나 출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김진욱 공수처장은 만일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런 뜻도 내비쳤습니다.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만 형사소송법, 법과 원칙이 정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웅 의원, 수사의 절반이 소환이라는 점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김 의원이 쓴 책이 원전이죠. 드라마 검사 내전의 한 장면으로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대신합니다. 어머니, 그럼 안 나오십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주는 셈 치고. 어머니, 이 서로의 소환입니다. 그만 나오기만 하셔도 됩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 우리 일은 소환이 반이니까. 네, 자 누리호 관련해서는 계속 속보를 저희가 챙기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목표했던 마지막 모사체, 모사위성체 분리까지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 분석 중이고요. 이제 관련 데이터 비행 궤적은 과연 제대로 된 건지, 그러니까 최종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아마 관련 속보는 다음 아마 썰전 라이브에서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이 되네요. 자,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의 제명안을 오늘 제출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고발 사주 의혹을 총선 개입 정치 공작이라고 새롭게 규정을 했는데요. 이 사건에 관여한 걸로 알려져 있죠.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고발 사주 TF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관련이 돼 있는데요. 양평균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서 다음 주 현장 방문에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이죠. 전 대검 대변인을 입건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이제 추가 입건을 한 건데요. 공수처는 한 검사장이 고발장의 작성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한 검사장은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를 만난 적이 없고 고발 사주 의혹과도 어떤 식으로든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의혹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또 논란이 됐다는 거죠. 네, 앞서 김건희 씨가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초중고교에서 강사 근무를 했다는 이력을 허위로 꾸몄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민주당은 한림성신대 등 다른 대학에 낸 이력서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법률 위반 사항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 이제 윤 전 총장의 이 발언이 정치권에 상당히 폭풍을 불고 왔잖아요. 어제 이제 TV 토론에서도 쟁점이 많이 됐는데, 이제 윤 전 총장이 사실 이제 사과를 안 했죠. 사과 안 하고 이제 해명에 치중했는데, 오늘은 일단 유감 표시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유감을 표명한 것만으로 이제 논란이 끝날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호남 민심을 다독거리기에는 좀 수위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가 약간 미흡하다는 그런 반응이라면서요. 네,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가 아니고 통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련 발언을 할 때 최대한 고민을 해서 발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모든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호남에 실망을 준 일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고 잠깐만요. 지금 이제 현장을 잠깐 누리호 관련해서 지금 이제 현장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데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얘기 좀 이어가요. 네네. 그래서 그 전두환 씨의 사진이 지금 유일하게 당 대표실에 없는데 그건 그분의 통칭에 대해서 기념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 인들에게 실망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우주부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동네 요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저희가 바로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고도 700km 지점에 지금 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바로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련 소식 또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요. 저희가 정리해서 또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체 거 끝까지 좀 봐줘요. 네. 체크 좀 해가지고 내일 추가로 얘기를 합시다. 네.